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키예프를 꼬드겨 블록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유발한 게 2022년이 아니라 200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2008년부터 키예프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문호를 열겠다고 결정한 2008년 여름부터 사실상 키예프와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역사회 수장들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나토의 결정이 동유럽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 초 독립했을 때 중립을 선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7월 우크라이나 주권선언은 어떤 군사 블록에도 참여하지 않고 비핵 원칙을 고수하는 영구적 중립국가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고 결정적으로 2014년 마이단 쿠데타로 상황이 급변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베르홈나야 라다는 포로셴코가 발의한 중립 지위를 포기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이 법안에 따라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해 EU와 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과정을 정책 기조로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자국 국경 침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유럽의 안보 조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나토의 확대를 1997년 이전 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또 미국이 유럽의 비핵 동맹국 영토에 배치한 핵무기와 인프라를 철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키예프는 지금 처한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반격이 완전히 실패해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가 곧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분쟁 초기 협상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키예프가 보리스 존슨의 말을 듣고 대화를 중단했다면서 젤렌스키 정권이 바보짓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보리스 존슨을 무시했더라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민간인을 겨냥한 키예프의 공습은 러시아군을 1991년 영토 밖으로 몰아내려는 헛된 시도라고 했습니다. 키예프군이 완전히 패배한 마당에 자국민과 서방 후원자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의 반격이 재앙적으로 실패했고 전장 주도권도 러시아군에 돌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러시아와 싸울 수 있도록 무기 내놔라, 돈 내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보스는 한철 장사로 바가지 요금도 엄청납니다. 일부 호텔의 경우 주당 숙박비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나 합니다. 젤렌스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포럼에 참석한 건지 아니면 공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 전체를 형사재판에 올려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자녀, 손주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 전체가 감옥에서 단연간의 긴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 대통령 손주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은 전체인 류드밀라 사이에 두 딸을 두었을 뿐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의 손주를 들먹인 것은
폴란드 외무장관에 처인 앤 아펠바움의 뜬금없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아펠바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네덜란드 국적의 로만 요리토비치 파센이라는 손자가 있다는 게오르기 알브로프의 주장을 공유했습니다. 알브로프는 푸틴의 손자가 분쟁 발발 이후 두바이행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오르기 알브로프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하입니다. 알브로프가 아무 소리나 만들어 유포한 것을 아펠바움이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합치고 젤렌스키가 잊지도 않은 푸틴의 손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추종하는 이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